옛적 깊은 산자락 아래 외따로 자리한 흙집 한 칸에 백일홍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을 적부터 염소를 몰던 염소치기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손발이 느려지고 허리까지 굽어 일손은 뚝 떨어졌지요. 그나마 남은 것은 달아빠진 지팡이 하나와 바람만 불어도 삐걱대는 오래된 집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궁색했지만 일홍은 성미가 유난히 느긋하고 밥만 잘 먹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양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영감 염소보다도 게으르다니까 하며 혀를 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루 끝에 드러누워 투덜거리기 일쑤였습니다. 허허, 따뜻한 국 한 그릇 떠줄 것 하나만 곁에 있음. 세상 부러울 게 없을 텐디. 이렇게 중얼거리며 홀로 지내는 날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염소젖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산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서쪽 해는 기울고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 듯 차고 자풀이 우거진 길엔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에그야, 배는 고프고 다리는 풀리고 젊을 때 벗 하나라도 만들어둘 걸 그랬네. 이렇게 중얼거리며 허둥대던 그때 안개 사이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왔습니다. 이보게, 어찌 그리 헤매고 있나. 일홍이 돌아보니 허리가 굽고 머리칼은 눈처럼 휘어진 할매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걸쳤으나 눈빛만은 기묘하게 맑았습니다. 길을 잃은 모양이구려 해도 다 가고 혼자 두긴 걱정돼. 우리 집에 와 하룻밤. 묵어가게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던 일홍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매가 안내한 집은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토담집이었으나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화롯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턱을 넘자마자 그의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할매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장했구먼. 금세 밥상 차려줄 테니 쉬고 있구려. 그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받아먹고 나니 몸도 마음도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일홍은 그날 밤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홍이 잠에서 깨자 화롯불은 잦아들고 방 안에는 하루가 밝아오는 은은한 훈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할매는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일어나세. 따뜻한 아침 한술은 해야지. 일홍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제 느꼈던 기묘한 기운이 마음 한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할매는 그를 마루로 불러 세우더니 낡은 삼배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자네, 오늘은 산길이 열렸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게야. 허나 그냥 보내기엔 석연치 않구먼. 자네 삶이 너무 비틀려 있어. 이대로 가면 외로움만 더 깊실 테지. 일홍은 멍하니 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서도 길에서도 누구도 그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할매는 손끝을 떨림없이 모아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3가지 부탁을 하려 하네. 이건 내가 아니라 자네 자신을 위해 필요한 부탁일 게다. 일홍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일주일 동안 남에게 불평을 하지 말 것이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넬 것. 셋째,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주머니를 열어보게. 허나 그 전엔 절대 열지 말 것이요.
일용은 난감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 부탁을 지키면 뭐가 달라진다요? 할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삶이란 게 말이여. 굽은 목을 한번 똑바로 세우면 그 다음부턴 저절로 피어나는 법이여. 자네도 마음을 바로 세우면 벗이 먼저 찾아올 게다. 그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그의 마음 구석을 헤집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일용은 주머니를 품에 넣고 지팡이로 산길을 짚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전날과 달리 묘하게 가벼웠고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간 듯 했습니다. 그는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에고, 이 늙은 몸뚱이 부탁하나. 지키면 뭐가 바뀐다고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백일홍의 일주일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첫날, 이웃들은 언제나처럼 일홍을 향해 빈정거렸습니다. 영감, 또 길 잃고 헤맨 거 아뇨. 평소 같으면 버럭 화를 냈을 것이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불평 말라 했지. 그러자 마음이 조금 답답하면서도 신기하게도 속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튿날 그는 밭일을 하는 할아범 옆을 지나가며 가만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차네요. 몸은 괜찮소. 할아범은 어리둥절해하며 대꾸했습니다. 웬일이래. 자네가 먼저 인사를 다하고 일용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어쩐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변화가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물가 할매가 물동이를 들고 힘겨워하자 그는 자연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들어드릴까요? 그러자 우물가 할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백일홍 영감님이 이런 말도 하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게으른 영감, 사람이 달라졌다. 어디 아픈 거 아뇨? 아냐, 요즘 자꾸 먼저 인사하고 웃더라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던 가슴이 조금씩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맛도 좋아지고 아침 햇살도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넷째 날에는 장터에서 떡을 사던 아낙네가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일용은 허리를 굽혀 돈을 주어 건넸습니다. 여기 떨어뜨렸수다. 아낙네는 고맙다며 활짝 웃었고 그 웃음이 일용의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그는 마을 어귀에서 길을 묻는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귀찮다며 모른 척 했을 텐데 이번엔 천천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일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섯째 날 마을 사람들이 먼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오늘 날씨 좋지요. 영감님, 이거 드세요. 막걸리 한 사발 할까요? 일용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연 것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 보이다니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외로웠던 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벗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일용은 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일용은 떨리는 손으로 삼배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허허, 열지 말랬을 땐 언제고, 이제야 열어보라니. 주머니 속에는 쪽지 한 장과 꽃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벗은 멀리 있지 않네. 벗은 바로 마음 고친 그대 자신이라네. 일용은 순간 멍하니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바꿨어야 했던 건 나였구먼. 그는 꽃씨를 꼭 쥐고 집 뒤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응어리가 완전히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용은 꽃씨를 집 뒤 양지 바른 곳에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흙을 부드럽게 덮고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라거라. 내가 피어날 때쯤엔 이 늙은이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게다. 며칠 뒤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일용은 날마다 물을 주며 조심스레 새싹을 보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저 영감이 화단을 가꾸고 있대. 이제는 사람 만나도 인사를 먼저 하고 일도 척척 돕는다지.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용은 예전처럼 마루에 드러누워 허구한 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이면 할아범의 짐을 들어주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허허, 세상 참 따뜻한 것이여.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다르구먼.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그의 집 앞을 지나가다 새싹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일용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꽃이란다. 곧 예쁜 꽃이 필 게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매일 들러 새싹의 자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용은 그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로는 엿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일용 영감, 요새 참 좋아 보인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네. 맞아. 예전엔 그렇게 시무룩하더니. 일용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달라지니 세상도 달라 보이는구먼. 꽃은 어느 날 작고 붉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색은 마치 그날 밤 산속에서 마주한 할매의 따뜻한 눈빛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러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예쁜 꽃이 영감님이 키우신 거예요. 백일용 영감의 마음꽃이라 불러야겠네. 일용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 행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꽃이 핀 날 이후로 산속의 흰머리 할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람결에 스쳐간 신령스러운 존재였을지도, 아니면 길 잃은 노인을 돕고 사라진 산의 정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할매가 누구였든 그 만남이 자신의 오래 굽은 마음을 바로 세워준 인연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찾아와 달빛이 마당에 걸리면 일용은 꽃 앞에 조용히 앉아 속삭였습니다. 벗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더이다.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면 벗도 행복도 다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이었구먼. 이제 그의 집 앞엔 늘 누군가가 들렀습니다. 할아범이 막걸리를 들고 오기도 하고 아낙네들이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다가 목이 마르면 일용의 집에 들러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일용은 그럴 때마다 마루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차 한잔 하시게.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날이었습니다. 일용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영감님 꼭 오셔야 해요. 영감님 없으면 섭섭하지. 일용은 생전 처음으로 마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옆자리 할아범이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 참 좋은 사람이었구먼. 왜 진작 이러지 않았나? 일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이다. 그날 밤 일용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가득 차가운 가을 공기가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으니 그의 꽃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용은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나도 살만한 사람이 됐구먼. 겨울이 왔습니다. 꽃은 시들었지만 일용의 마음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혼자 사는 할매네 집 앞 눈을 치워주기도 했습니다. 할매는 고맙다며 호박죽을 끓여주었고 일용은 그 죽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사는 거구먼. 외롭지 않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일용은 다시 꽃씨를 심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더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도와주었고 할아범들도 거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며칠 뒤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생명력 가득한 새싹이었습니다. 일용은 그 새싹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했구먼. 늦었다 생각했는디 아직 늦지 않았더이다. 여름이 되자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붉은 꽃, 노란 꽃, 하얀 꽃들이 일용의 집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밭을 보러 왔고 일용은 그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꽃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용은 그 한가운데 앉아 행복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벗이구먼. 내가 찾던 벗이 여기 있었네. 어느 날 저녁, 일용은 혼자 꽃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일용은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바람소리,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깊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구먼.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주면서 그날 밤 일용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흰머리 할매가 나타났습니다. 할매는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먼. 자네는 이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됐네. 일용은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매님 덕분입니다. 할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네 스스로 바뀐 게다. 나는 그저 계기를 준 것뿐이요.
자네 안에 이미 따뜻한 마음이 있었구먼. 다만 숨어 있었을 뿐이지. 이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매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혼자가 아니여. 많은 벗들이 곁에 있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자신이 자네의 가장 좋은 벗이 되었구먼. 꿈에서 깨어난 이롱은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롱은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이슬이 꽃잎 위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통을 들고 꽃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레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너희들처럼 나도 매일매일 피어나마. 그리하여 백일홍. 노인의 하루는 더 이상 기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하고 따뜻한, 그리고 조금은 더 행복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음을 고치면 삶이 달라진다고,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그것이 바로 백일홍 노인이 남긴 가르침이라며, 그리고 사람들은 덧붙였습니다. 진짜 벗은 멀리 있지 않다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벗은 저절로 찾아온다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벗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롱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 앞 꽃밭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힘들 때면 그곳에 와 앉아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이롱은 그들을 맞이하며 언제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앉아 있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외롭고 쓸쓸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고 불평을 줄이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롱의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이롱의 머리는 더욱 하얗게 새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그는 꽃밭 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 좋은 인생이었구먼. 외롭게 시작했지만 따뜻하게 마무리하게 되었네. 그날 밤 이롱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롱 영감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것을,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벗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야. 봄이 왔습니다. 이롱의 꽃밭에서 다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도 꽃들은 저절로 자라 활짝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이 남기신 마음이 꽃으로 피어났구먼. 우리도 이 마음을 이어가야겠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꽃밭을 함께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시간을 내어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일용의 정신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이야기는 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백일홍 노인의 이야기, 마음을 바꿔 삶을 바꾼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외로움은 세상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라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